안녕하세요. 10강의 교육 목표는 즐겁게 글쓰기를 동기부여하기입니다. 독후 활동으로 미리 주어진 글쓰기 틀에 곧바로 글쓰기를 지도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지도를 반복하다 보면 아동의 심리는 지루하고 식상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읽기가 단순히 쓰기를 위한 지루한 사전행위로 생각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글쓰기도 정형화된 틀이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창의적인 글쓰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이 도리어 글쓰기 때문에 책 읽기 자체를 싫어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글쓰기를 미리 정해진 틀 속의 공간을 메우는 식의 아동에 대한 글쓰기 지도법은 이 본래의 목적, 독서 습관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교사나 부모가 아동의 글쓰기를 직간접적으로 의무 내지는 강요한다든지 훈육하는 지도는 이 아동의 장단기적인 창의성을 저해하는 결과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이 아동들이 논술학원이나 독서학원 등을 다른 교과목 학원보다 즐거워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강요된 책 읽기보다 강요된 글쓰기 활동 때문입니다. 따라서 글쓰기 활동이 책 읽기 활동과 유기적인 연계성을 갖게 하거나 글쓰기가 즐겁고 능동적인 글쓰기 활동이 되도록 동기부여할 수 있는 글쓰기 지도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주요 교육 내용은 즐겁게 글쓰기 동기부여하기 지도법 전략, 두 번째로 흥미와 성취욕구, 성취감을 주는 글쓰기 동기부여 지도법, 세 번째로 글쓰기 동기부여 방법 카드 활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말씀드릴 내용은 즐겁게 글쓰기를 동기부여하는 지도법은 회사의 글쓰기 서식이나 지도법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강의가 회사의 글쓰기 시스템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글쓰기를 지도하는 동기부여 소통법으로 또는 가끔씩 아동이 글쓰기를 식상해하거나 어려워할 때 재미있게 발문하고 재미있게 써보는 식의 글쓰기 활동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게임식의 동기부여 소통으로 글쓰기의 호기심과 성취 욕구를 북돋아 주자라는 내용입니다. 이 아동기에 충분한 책 읽기가 된 경우에는 청소년기의 글쓰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동기의 글쓰기 지도는 주어진 틀의 글쓰기를 양적으로 채우려는 형식의 지도법을 지향을 해야 합니다. 미리 정해진 틀이나 글쓰기 서식에 막연하게 느낌 쓰기, 줄거리 쓰기, 기타 미리 정해진 형식의 글쓰기를 시키면 호기심과 능동적인 사고 등 이 아동의 창의성과 성취 욕구를 북돋아 주지 못하고 도리어 글쓰기 때문에 전반적인 독서 활동을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동의 창의성과 상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자유롭고 마음이 열린 글쓰기를 동기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 쓰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마음껏 신나게 글쓰기를 하도록 이 모티브나 글감을 주려는 글쓰기 동기부여 지도법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합니다. 다양한 글쓰기 유형을 매주 아동이 선택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글쓰기 공책이나 스케치북 등에 붙여나가도 좋고요. 참고로 글쓰기 패턴에 관련된 서식은 인터넷상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 다양한 수많은 글쓰기 패턴을 인터넷 글쓰기 서식 창구에 저장해 놓고 우리 교사분들이 하나씩 다양하게 찾아 쓰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한두 번 도전하면서 흥미나 자신감을 느끼게 되면 아동은 글쓰기의 재미와 자신감을 갖는다는 점이죠. 동현아, 참 이 글쓰기 A형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도전해 볼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아동은 역심리가 생기게 되어서 도리어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라는 성취 욕구를 갖게 됩니다. 이 새로운 글쓰기 지도법을 적용할 때도 각 지도법 유형별 사례를 보여주면서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이 아동의 글쓰기는 자유롭고 흥미롭고 이 능동적인 활동이어야만 이 창의적이고 즐거운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이 정해진 글쓰기 틀이나 양으로 아동에게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주기보다는 이 아동의 잠재된 상상력과 창의력을 무한대라고 믿고 예측하지 않은 의외의 다양한 글쓰기 미션을 생각해 보세요. 교사 한 명당 한 개씩의 창의적인 글쓰기 서식과 지도법이 모아진다면 하루아침에 수백 개가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앞엔 무한하고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바다가 펼쳐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래시계라든지 스탑워치, 주사위, 가위바위보, 눈싸움
이런 다양한 도구로 흥미나 성취 욕구를 불러일으켜주면 이 글쓰기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이 게임식의 동기부여 멘트에 집중하게 되죠. 그러나 사실상 글쓰기도 집중해서 능동적으로 하다 보면 누구든지 글쓰기를 통해서 상상의 세계에 빠져들게 되고요. 자, 그때 집중해서 글쓰기의 의미와 또는 즐거움과 좋은 점을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면 아이들도 매우 기뻐하게 됩니다. 또한 동기부여 글쓰기법 리스트 카드를 만들어서 아동에게 선택권을 주고 아동이 주도적으로 선택한 글쓰기 유형에 대한 이 강한 공감과 격려를 해주면 좋습니다. 때론 교사도 친구처럼 아동에게 자신이 도전해 보았으면 하는 글쓰기 미션을 제시하면 아동도 의기양양하게 알았어요,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친구처럼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A형입니다. 소제목 내용 읽은 후 중요 정보 3개 이상 써보기. 와, 2분 만에 3개 달성했네. 더 쓸 정보 있어? 시간 더 줘도 돼? 5개씩이나. 와, 대단하네. 완전 신기록이네. 책도 안 보고 쓰기가 어려울 텐데 참 잘하네 라고 인정을 해주면 아동은 더욱더 많이 쓰려는 성취 욕구를 불태우게 되는 거죠. 이 적극적인 욕구가 커지면 신나는 글쓰기가 되고 집중 독서를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B형으로 동현이가 읽은 책의 주인공에게 선생님이 질문하면 동현이가 대신 대답해 쓰게 하자. 질문 하나 쓰는데 1분 줄까? 아니면 딱 2분 줄까? 라고 하면 아이는 1분, 2분이라는 미션에 주의가 집중되고 이 쓰기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더라고요. 다음 C형, 읽은 책 2탄으로 이어질 내용 마음껏 상상해 써보기. 이어질 내용을 동현이 마음대로 꾸며서 해보자. 딱 4분 줄게 라고 제한 시간을 주면 좋습니다. 싫다는 부정 심리가 생기기도 전에 주어진 미션에 몰입하게 되는 거죠. 자, 곧이어 와, 대단하네, 참 잘 쓰네 라고 하면 아이는 더 적극적으로 쓰기를 하려고 하는 욕구가 커지게 됩니다. 자, 글쓰기에 대한 다양한 도전 미션 서식은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예전 아동에게 활용했던 글쓰기 패턴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은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표현력 왕이야, 이렇게 또 동기부여를 해봤고요. 읽은 내용을 4컷 이상의 만화와 글로 써보기, 사고령 왕이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주인공이라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떤 말로 어떤 행동을 했을 것이다, 이 미션을 도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편엽서 보내기, 이해력 표현력 왕. 자, 감동 깊은 장면을 그림으로도 그려보고 또 그 부분을 얘기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우편엽서 형식의 글쓰기의 미션에 도전을 시킬 수도 있고요. 중요한 정보 찾아내보기, 이해왕, 기억력왕, 이런 식으로 명분과 심리적인 촉진을 해주는 겁니다. 글쓰기의 중요한 정보, 기억에 남는 장면, 중요한 사건, 재미있는 부분, 배울 만한 부분을 찾아 써보기, 이런 식으로 1번 번호 붙이면 아이들은 더 많은 것을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돼 있고, 독서 지도사는 와, 3개도 어려운데 4개, 5개씩이나 정말 잘하네, 대단해 라는 식으로 촉진을 해주면 좋습니다. 또는 읽은 내용을 7곡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제가 독서박사 도전이라고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주인공의 성격은 어때요? 또는 주인공에게 배울 만한 부분은 어때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아이들의 사고를 또는 욕구를 촉진시킬 수가 있는 글쓰기 서식이기도 합니다. 또 이어질 내용을 상상해서 1탄, 잠시 후 제 2탄까지 도전할 수 있을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음 D형 엽서 카드형 글쓰기로 주인공에게 편지 보내기. 자, 인터넷 속에 방금 전에 보여드렸지만 재미있는 서식은 대단히 많고 독서 지도사분들이 살짝 활용을 교정을 해도 되고요. 또는 회사 차원에서 다양한 글쓰기 서식을 인터넷상의 서식 창구에 저장해 놓고, 자, 교사분들이 하나씩 빼내어서 재미있게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인공에게 엽서 보내기는 동현이의 생각을 써도 좋고, 동현이 맘이지, 겁내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라고 하면 저 겁 안 나는데요 라고 하면서 좀 더 의기양양에게 더욱더 의욕을 불태우기도 합니다. 아동이 자유롭게 마음을 글쓰기하는 능력을 배양해주는 이 성취욕구를 북돋아주는 아동의 동기부여 소통법이기도 합니다. 다음 2형, 특정 소제목 또는 읽은 책 속의 어려운 어휘를 찾아서 쓰고 퀴즈식으로 Q&A 하기라는 법도 좋죠. 자, 동현이 찾은 어휘를 퀴즈식으로 Q&A 도전해볼까? 3분 줄까? 5분 줄까?
어려운 낱말 노트에 쓰고 스마트폰으로 찾아 트쓰기. 선생님 5분 후에 선생님이 학생이 되고 너는 선생님처럼 설명해 주기 하자. 자, 동현이 떨고 있나요? 라고 시작하면 아동은 그 미션에 욕구가 집중되고 이 관련된 독서 활동에 집중과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참 좋습니다. 자, 다음 F형 특정 소제 목록의 내용을 네컷 만화로 만들어 보기. 방금 전에 보여드린 서식이죠. 아동이 그림을 좋아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과 그림으로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물을 설명해 보기를 하면서 즐거운 말하기 활동도 가능합니다. 오늘 읽은 책 나의 일기장에 독서 일기를 써보기. 자, 일기 중에서 가장 멋진 일기가 뭘까 동현아? 라고 말해줍니다. 그래, 바로 독서일기야 라고 하면서 또 아동이 실제 일기장에 독서일기를 쓰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석이조의 효과가 되겠죠. 자, 전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독서지도 현장에서 우리 독서지도사의 창의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발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글쓰기 지도법 같은 경우에도 각 독서지도 현장의 교사분들이 한 분당 하나씩의 창의적이고 재미있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글쓰기 패턴에 대한 부분을 모아본다고 하면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수백 개의 재미있고 멋있는 글쓰기 서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즐겁게 글쓰기를 동기부여하는 지도법은 이런 회사의 글쓰기 서식과 또는 지도법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글쓰기를 지도하는 동기부여 소통법으로 또는 가끔씩 아동이 글쓰기를 식상할 때 또는 어려워할 때 재미있게 써보는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추가적인 팁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이 아동의 글씨 교정을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요. 특히 그것이 잔소리가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 아동의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제가 경험적으로 이 아동들이 글씨체를 잘 교정하기 위해서 저만의 노하우이긴 한데요. 글씨 교정을 위해서 잘 써봐라, 예쁘게 쓰자라는 식으로 뭘 가르치려는 지도보다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글씨처럼 또는 이 책의 이 글씨 크기 정도로 작게 쓸 수 있을까? 좀 어려울 텐데 라고 하면서 아동이 글씨를 작게 써보는 그 미션에 도전을 시켜봅니다. 자, 그러면 아동은 글씨를 좀 작게 쓰기 위해서는 이 바른 자세와 집중해서 글씨를 써야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글씨 교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를 인정해주면 이 글씨 교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동의 능동적인 글쓰기를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글쓰기 서식을 A형, B형, C형, D형, E형, F형 등으로 리스트업해서 게임식으로 이 가위바위보로 선택권을 가져도 좋고 아동에게 선택권을 준 후 동현이가 B형을 선택했네, 재밌겠네 또는 매우 어려울 텐데 라고 또 공감도 하고 격려도 해주면 아동은 도리어 2배, 3배 욕구가 커지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또는 아동에게 글쓰기 방식을 만들어 보도록 해도 좋고요. 이 아동의 능동적인 몰입이나 이 적극성을 동기부여하는 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글쓰기의 수준이나 양을 올리려고 욕심을 내기보다는 아동이 능동적으로 글쓰기를 좋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따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를 인정해 주면서 이 글쓰기의 즐거움과 이 상상력을 키워주고 궁극적으로는 독서 습관화를 목표로 하면 됩니다. 자, 즐겁게 글쓰기를 동기부여한 지도 전략 마무리입니다. 자, 지역본부나 회사 차원에서 즐겁게 글쓰기를 동기부여한 지도법, 아이디어 경진 대회 등 워크숍이든 이 주기적인 행사를 통해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글쓰기 동기부여 지도법을 발굴하려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해진 특의 탁상 공론식의 교육보다는 이벤트, 게임, 경연대회, 브레인스토밍 토의 등 이런 식의 진행은 흥미나 호기심, 성취욕구, 참여도 등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부모가 책 읽기 후에 글쓰기를 강요하거나 잔소리하는 식의 훈육적인 기도법이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독서 활동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 조력이나 촉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모 상담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뭔가 재미있고 신나고 호기심을 가지고 이 새로운 세상과 만남을 갖는다는 생각이 들도록 동기부여하면 좋습니다.
또는 저의 아이디어로서는 아동이 월 1회 작품을 선정해서 지역 본부별로 분기적 작품집을 만들어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이 한 달 동안 글쓰기 한 것 중에서 하나를 선정해서 교사가 작품집 기본 틀에 넣어 편집하게 되면 되죠. 자, 이런 작품집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집이 되어서 아동에게 배포된다고 하면은 아동과 부모는 대단히 성취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본 독서 지도의 신뢰성은 대단히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 13강, 14강에 제시할 자율자료 독서 습관화를 위한 동기부여 지도법을 진행하는 아동에게 글쓰기 과정의 성취감을 부여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비용과 노력이 들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동들은 발표하거나 말하기 미션에 처음엔 소극적이지만 한번 인정을 받는다든지 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이 곧바로 적극적인 성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즐겁게 말하기를 동기부여하기라는 주제로 제1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